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이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행정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19년 경감 성진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크게 불이타가 나왔다기보다도 사례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였고요. 반면에 그 약술 문제에서 그 30점짜리로 출제됐던 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강사분들 사이에서도 이건 C급으로 분류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도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찍고 준비한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평가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사례 문제부터 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 문제가 출제됐던 건 기본 내용 개요는 간단해요. 지금 지방경찰청장 병한테 갑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방경찰청장이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거부가 처분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처분이고, 그 다음 사유를 들이댄 겁니다. 그죠? 항상 이 거부, 처분하면서 이제 이유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지방경찰청장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사유를 근거로 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 있는 갑이 이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이 사례의 골격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시면 논점을 흐트리지 않고 쓰기가 편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 병은 피고죠. 이 피고고 원고잖아요. 그죠?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처분 사유, 이게 사유잖아요. 이게 처분이고, 그죠? 처분 사유를 9조 1항 6호에서 9조 1항 5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었을 겁니다. 피고 쪽에서 소송 계속 중에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쓰라는 게 사례 1번 문제의 골격입니다. 그러면 논점 정리에서는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라는 것만 간단히 언급하신 다음에 그 다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일반론을 쭉 써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처분 사유 이게는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변경이니까 처분 사유 추가라기보다도 이게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고 그랬으니까 처분 사유 변경의 의의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죠. 여기서 변경이니까 변경 허용하겠는가? 이 일반론 쭉 내려가시면 돼요. 핵심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허용 범위 및 한계죠. 이거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처분 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골격은 이 사유와 이 변경된 이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인 거라고. 어차피 시적 범위는 같아요. 시적 범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당연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결국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사례 1번 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1번 문제 써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논점 파악하셔가지고 3포 수업하실 때 기사동, 객관적 범위와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냐 없냐 요것만 지적하셔서 결론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소송에서는 이 거부가 말썽이에요, 말썽. 이 거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갑이 지금 성소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소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 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때 갑이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의 골격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문제를 써내려가실 때 일단 이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30조 2항 이게 뭐죠? 기속력 중에서 재처분 의무죠. 재처분 의무. 이 기속력 중 재처분 의무 이걸 지금 이행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덥석 그냥 간접 강제로 바로 답안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논점 정리해서 뭘 설시하셔야 되느냐면 이 사안에서 30조 제2항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됐다는 걸 먼저 언급을 하셔야 돼요. 언급한 다음에 이 재처분 의무의 확보 수단으로서
간접 강제가 문제된다는 걸 논점 정리에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논점 정리에서 보시면 30조 2항 이게 문제다. 그런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그에 대한 강구 수단으로서 간접 강제가 문제된다. 이걸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써도 답안을 완성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이 사실은 의무잖아요. 의무. 의무를 이행 안 한다는 건 이건 기속력은 실체적인 거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작 위법 확인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소송법에는 없지만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 소송도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 그럼 간단히 언급만 하시더라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 쓰기 싫다. 그럼 간접 강의만 쭉차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자 3번이 있죠.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만약 이것만 쓰고 싶다. 그럼 목차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접 강제의 이걸 이제 이렇게 쓰시면 2번, 이걸 이렇게 3번, 이걸 4번, 이걸 5번 이렇게 목차를 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쟤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로마자 2번에 간접 강제 하셔가지고 요건 내용 및 절차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하시고 로마자 3번을 뽑아내셔가지고 기타 수단에서 부작 위법 확인 소송하고 의무이행 소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안 해결 이렇게 쓰시라고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문제를 쓸 때 덥석 그냥 강적 강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의 논리 전제는 일단 30조 2항이 발동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이 문제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시해야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쓰시면 간단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갑이 성수했어요? 성수하고 나면 이제 항상 기속력이 문제가 되니까요. 성수한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 관계 법령이 바뀌었다는 걸 핑계대면서 다시 거부한 거 적법한가 이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거부 같은 경우에 인용 판결이 나오고 나면 기속력이 작동하죠. 그 기속력 중에서 이제 이 거부의 같은 경우는 반복 금지하고 그다음 재처분 의무 이 두 개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게 되면 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기속력에 반하는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반복 금지 의무에도 반하고 그다음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동일하다고 간주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재처분 의무도 위반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속력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만약에 기속력이 미친다면 다시 거부하게 되면 이거는 반복 금지 의무도 위반되고 재처분 의무도 위반되기 때문에 결론 기속력에 반하게 되고 기속력에 반하면 그 효력은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니까 그럼 여기서 기속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핵심이 될 거라고. 근데 키포인트가 주어져 있어요. 설문에. 판결 확정 후에 바뀐 법을 이유로 다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속력이 미치기 위한 범위 안에 보면 뭐가 있죠?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은 여기서는 시적 범위죠. 처분 시 이후에 바뀐 사유를 이유로 해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법을 근거로 다시 처분하더라도 이건 반복 금지 의무에도 반하지 않고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이 아니라 뭐다? 적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쓰는 건 그냥 일반으로 쭉 쓰시면 돼요. 논점 정리하시고 논점 정리해서 그 부분을 밝히시라고요. 그 다음 기속력의 쓰시고 기속력 범위, 기속력의 내용, 그 다음 기속 위반 효과 쓰시고 이제 사안 해결하면 되는데 사안 해결에서는 뭐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고? 여기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서 어디가 충족 안 된다고? 시적 범위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라 적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사례 문제 전체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 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매끄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조금만 써도 거의 대다수가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별 내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사례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문제는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 약술 문제에서 이제 1번 이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건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아마 시험 준비했더라도 이건 준비 안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별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목차는 두 개가 달고 다녀야 된다고. 구별은 항상 구별 기준, 구별 실익 이 두 개는 기본 포맷을 달고 들어간다는 거 알면 목차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술을 쓰시고 구별 실익, 구별 실익도 세 가지 각도에서 쓰시라고요. 소송법 차원에서, 그 다음 실제법 차원에서, 절차법 차원에서 세 가지 각도에서 나눠서 간략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주체설, 부특중 있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주체설, 성질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익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신주체설. 그 결국은 종합설이죠. 다 합쳐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행정법에 몇 군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마 기본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몇 가지 쓰시고 결론 내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서는 포맷을 기본 익혀두셔야 돼요. 비교하라. 비교하는 것이 행정법에 여러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출제가 된 건데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포맷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고요. 먼저 서술 파트에서 행정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뭔지 밝혀야 될 거 아닌가요? 밝힌 다음에 비교하는 거니까 두 개의 유사점하고 그 다음 뭐 차이점을 쓰시고 그 다음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쓰시고 결론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내용 채우는 거 여러분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제가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번 출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강평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포맷을 해서 출제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첫 번째 사례 문제에서 1번 문제 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그동안 경찰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고 이건 고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2009년도 행시 문제를 기본 포맷을 해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이건 2003년 사법시험에 기본 포맷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2014년인가 아마 2014년 그 해경간부시험에 이게 또 해경간부시험에서 해경간부시험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는 거의 기본서나 사례집에 이건 다 실려 있을 겁니다. 제 사례집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동안 계속 여러분 출제 경향을 보면 어떤 특이한 뿌리탈의 사례 문제에 출제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그 고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기본 포맷을 해가지고 경찰 분야의 어떤 특수성을 약간 가미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경향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번 문제, 이 사례 문제는 보통 아마 강사분들의 어떤 기본서나 사례집에 거의 다 기본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책에서 나왔다, 이 책에서 나왔다 이런 말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공법, 사법 관계 구별 이거는 보통 C급으로 강사분들이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아마 들어간 수험생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다시 강조하지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구별 실익, 구별 기준 이 두 개 포맷이 항상 답안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항상 이 목차 포맷 개념 쓰시고 유사점, 차이점, 양자관계 이 포맷을 지키신다면 유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대처하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시험 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여러분에게 좋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시험이 갖는 속성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합격 영광을 또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고배를 마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저도 시험 준비하면서 뭐 한 큐에 합격한 건 아니고요. 저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합격도 또 경험하게 된 거니까 이번 시험의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합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년에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월 26일 아마 예정되어 있을 텐데, 이 행정법 입문 특강을 아마 무료로 제가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행정법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2019년 강의를 향해서 저도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수험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